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8일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경마가 4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정확하게 꽉 채워서 12월 31일이죠. 1호 경마까지 경마가 시행이 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월요 경마까지. 자, 이 남은 4주 정말 올 한해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정말 이 한 달에 한번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고의 한번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는 이경주가 정말 저한테는 정말 짜릿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서던킹과 행복하나만 이 경주가 분명히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시에 판타스필드라든가 벌마의 몬스터, 캡틴 코만도, 선인용 마필들이 하나같이 좀 불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번이냐 4번이냐 이게 충마 선정이 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민의 여지는 없었네요. 그냥 2대의 마필이 그대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3복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복승식이 44.5배, 3복승식이 무려 196배. 자, 현장에서는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방송을 통해서도 2번, 4번의 마필의 추천을 드렸고요. 또 이경주 말고도 지난주 1호 경마였죠. 제가 올해 대상 경주를 정말 임팩트 있게 몇 경주를 많이 적중을 했는데, 자, 이 과천샹배도 물론 이제 이클립스벨이라는 마필은 강축이었고요. 자, 이 걸작원이라는 마필, 특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클립스베리의 충마에 따른 변수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제 9번 마필의 축 가능성도 또는 우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자, 걸작원이 우승을 했네요. 자, 물론 이제 저는 현장에서는 복승 10초를 드렸는데, 자, 어쨌든 이 경주도 임팩트 있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는 나름대로서는 좀 내용이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 경마TV 방송 시청 전에 저 올해 목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2,000분이었는데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1,500분까지는 한번 목표로 항상 목표가 있는 건 중요합니다. 목표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공약 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배당 쪽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배당이든 고배당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경주를 동일하게 보고, 정말 이거는 좀 더 자신있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를 메인으로, 또는 A급으로, 또는 강공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했고, 정말 경주를 딱 선정한 다음에 정말 어느 거를 A급 메인으로 할 것인가 이 고민만 제가 몇십 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오늘 주민의 강공약 경주입니다. 바로 3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입니다. 이 중에서 A급은 8경주, 9경주고요. 최고의 메인은 제가 8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8경주. 정말 심도 있게 준비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경마 또 기분 좋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산화 1등 1200m 레이서되고요. 이번 경주 편성은 앞말간의 편성이고, 그렇게 센 마필은 없어 보입니다. 뚜렷하게 능력 마필은 없고요. 저는 일단은 1경주는 한방공략이 가장 유력하다 봅니다. 한방공략. 이번에 6번 대지 여전사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뒷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번 경주 이 대지 여전사의 선행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이고요. 따라서 6번 대지 여전사를 일단은 강력하게 주목할 마필 추천드립니다. 6번 마필. 상대 마필로서는 바로 11번 스마트 스마일인데 빠르게 성장 중에 있네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 이 마필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여력이 상당히 많이 좋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이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빠른 마필도 없거니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뚜렷하게 기대주라든가 능력 마필들이 거의 없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번, 11번의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은 저는 가장 유력하다 보여지고요. 여기에 복병 마필이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은 이제 3뒤의 마필입니다. 3뒤의 마필.
먼저 설명드린다면은 2번 그린치프 간단하게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전 대비 이마표는 뒷심이 정말 많이 보강이 됐네요. 뒷심 자체가 기존의 그린치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순발력 발휘에는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뒷심이 관건이었는데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됐고요. 그리고 말이 4번 매직 어게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매직 어게인이 마체도 왜소하고 주행사 때 엄청나게 추진이 강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이마필, 그러니까 뒷심의 경진력은 정말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경주가 진행될수록 갈수록 탄력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 선행형 마필, 추입형 마필도 이렇게 위력적인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 저는 주목하고요. 정말 이 키를 죽이는 마필은 말이 10번 원더풀리지. 원더풀리지. 자, 이 원더풀리지라는 마필인데 이 원더풀리지라는 마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전형적인 그야말로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마필이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붙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반에 뭐 걸음이 딱 나오려고 하면 이제 경주가 끝나버리는 딱 요 정도의 그런 걸음이었었고요. 그러니까는 데뷔전 때도 이 마필이 9월 22일이었죠. 중반에 지원F 타임이 12초 6이었고 뭐 직전에는 그냥 따라오다가 그냥 뭐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뭐 포기했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 원더풀리지의 GM14 때 걸음이라든가 데뷔전 때 걸음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은 분명히 추입의 여건이 주어졌을 때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서는 분명히 기대치가 있습니다. 워낙 이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자, 이 원더풀리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고 워낙 이 마필은 배당이 좋습니다. 제가 배당 쫓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마필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설픈 마필을 제가 다 삭제할 수 있겠고 그래서 1경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방 공략을 먼저 인정하고요. 6번 대지 여전사 그리고 11번 스마트 스마일 6번 11번 조합은 일단 인정합니다. 저는 한방 인정하고요. 여기에 복병으로 꼽는다면 이제 2번 4번 그린치프 매직 어게인 그리고 10번 원더풀리지. 아무래도 이제 한방 공략 이게 아마도 대끼리로 예상이 되는데 삼복 공략도 제가 볼 때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11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터진다라면은 2번 4번 10번인데 역시 유력한 거는 6번 11번입니다. 그래서 1경주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뭐 크게 6번 11번에 상대할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말 간략하게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정말 이 분석을 하면서는 이제 30분 40분 뭐 이렇게 분석을 해도 딱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 뭐야 대길이네, 배당이 없네, 이런 경주가 많습니다. 그때 약간 좀 허탈하긴 한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냐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여러분께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여러분께 제가 뭐 6번 4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전개 예측, 뭐 마필의 훈련 강도, 뭐 병력 이슈 다 살펴본 끝에 그렇게 추천드리는 마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절대 뭐 쉽게 여러분께 그냥 마법만 읊어드리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6등급의 1300m 레이스. 이경주는 제가 정말 이 강공략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딱 한 마리가 아직까지는 확신이 조금은 부족하네요. 한 마리가. 자, 먼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의 축은 발이 6번 하이러너 6번 마필을 이번 경주 저는 축으로 인정합니다. 하이러너 마필. 제가 이 마필을 어떤 점을 축으로 인정하냐면은 주행심사 때 이 마필이 하위권에 여쳤었는데 이때 당시 이 마필은 거의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제어였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 걸음이 정말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은폐라는 게 이게 뉘앙스가 나쁜 뉘앙스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은폐를 했다는 거 뭐냐면은 마필의 능력이 100이면은 100을 보여주지 않았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주행사 때는 다 해봐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이었고요.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런데 데뷔전이라든가 직전 경기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마필이 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걸음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데뷔전 때도 인기순위 10위의 마필이 4위를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3위 그치긴 했습니다만 걸음의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뒷심의 여력이 월등하다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이 편성에서는 가장 주목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사 때부터는 약간의 그런 은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은 또한 필연으로 보여지고요. 이 편성이라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하이러너입니다. 이 마필을 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노리는 마필 말이 7번 광속마입니다. 자, 이 광속마는 분명히 주행사 드럼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직전에 데뷔전에서 앞선의 선입권에 잘 붙어 오다가 중반에 이 마필이 약간의 휘청합니다. 마필 자체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냥 걸음이 급속도로 무뎌집니다. 급속도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직까지는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마필은 선행용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이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 전개를 펼쳐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 이에 따른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6번, 7번 한 방을 보고 있는데 강공략을 못 들어갔던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처음에 광속마가 448km를 짊어지고 이마필이 주행사를 첫 번째 요때 진입 불량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31km였죠.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데뷔전에서 근데 이마필의 체중이 무려 447이었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좋았을 때 주행사 때 좋았을 때 체중보다는 많이 불어난 상태였었고 결론은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현장에서 만약에 430kg대의 체중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전 대비 체중이 감량이 된다라면은 저는 이마필은 좀 더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이옵니다. 이 부분 체중이 조금은 변수였다. 7번 마필. 근데 이 편성에서는 7번이 선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선행을 받는다면 이거는 1300이긴 합니다만 원체 주행사 그럼 자체가 좋았다 말씀드렸죠. 선행 나서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7번 광속마를 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봤을 때는 내치기는 이번 불의 제왕의 종반의 추임력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5번 희망 플라잉 여기에 외곽에는 8번 히어더퀸. 자, 이 마필들 제가 차선체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뭐 이 마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번, 5번, 8번 순으로 봅니다. 6번을 축으로 7번을 주력으로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2번, 5번, 8번 순으로 보는데 역시 이번 경주에 키를 주는 마필은 제가 볼 때는 7번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의 체중을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중이 430g대. 저는 솔직히 직전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와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선행 찬스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7번 마필은 일단은 누림소의 마필 몇 개 추천을 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혹시 뭐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크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6번, 7번의 조합은 좀 인정을 합니다. 축은 6번이고요. 하이러너 주행사 때부터 은폐의 모습이었고 데뷔한 이후에 이제 두 번 내 경주에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6번 마필은 노림색으로 마필이고 여기 7번입니다. 광속마. 전이 한 방을 일단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이 순서입니다. 2번 그리고 5번 여기에 8번 환수가 되는 선까지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자 물론 이제 제가 6번 7번의 노림수가 좀 강하긴 한데 6번 7번은 삼복축으로 가는 거는 좀 불안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7번이 선행용 마필이기 때문에 잘 뛰면 입상이고 못 뛰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막권 조합은 3복으로서는 좀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복승식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들어가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6번, 7번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고심 끝에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저는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고 검증된 마필들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공략 A급을 좀 더 확신 있는 경주로 들어가겠다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경주는 물론 확신은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6등급에서 100%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이미 그 마필들이 있으면 다 승급을 했겠죠. 그래서 이 편성은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상대 마필 다 보고 이거는 정말 6등급 레이스긴 합니다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3경주의 저에 따른 결론이었었고요.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노림수 있는 마필 오픈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선행력 마필들이 있는데 다수 있는데 뒷심이 믿음이 하나같이 다 떨어집니다. 믿음이 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1번 크리스토리오라는 마필도 그렇고요. 여기에 뭐 4번 글로벌이크라는 마필, 5번 홀리윙즈 다 그렇습니다. 트리플 악셀, 연예인. 자, 이 마필들이 나름대로 순발력발이 강점 있는 전력들인데 뒷심에서 크게 믿음은 없고요. 그럼 이외의 마필 중에 추입형 마필 중에 돋보이는 마필들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리는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푸른 열전하는 마필. 저 마필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을까? 공백기도 있고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도 없고 거의 꼴찌만 했던 마필. 그리고 김태경 기수의 기승. 저는 확률을 상당히 높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태경 기수가 방송을 보시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성적만 두고 얘기합니다. 성적. 실질적으로 김태경 기수가 12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을 했을 때 입상률이 채 3%입니다. 164번을 기승해가지고 딱 2승 준우승 3회 5번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12조 마방의 마필에 김태경 기수가 100번을 타면 딱 3번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게다가 푸른 열정의 마필의 능력까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현재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19주 만에 나오는데 공백기 이전보다는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뭐 위력적이거나 그런 정도의 걸음은 아닌데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걸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보시면은 7번 푸른 열전하는 마필이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부터는 나쁘지 않았었죠. 이 마필입니다. 세 번째 가는 마필. 스타트도 나쁘지 않았었고 중요한 거는 추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마필이 거의 중반까지 여유있게 지혈을 하면서 오는데 걸음이 이전보다는 주행도 그렇지만은 걸음에 실린 파워도 그렇고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었고 딱 이 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전 대비 정말 마필이 많이 힘이 찼다 라는 거는 저를 느꼈습니다. 항상 경마는 이제 편성이 관건인데 편성이 정말 약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필이 보시면은 김태경 기수가 GM사 때부터 엄청나게 정말 많은 공을 들이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출발 연습이 지난주 토요일 지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김태경 기수가 모두 전담해서 이 마필로 훈련을 담당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경 기수가 이 푸른 열정만큼은 한번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너무너무 엿보이는 모습이고 이 마필의 이전과 현 시점에서의 걸음을 지켜봤을 때 또는 이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7번 마필 보여준 걸음이 없고 기수가 약세에다가 뭐 마방의 성적도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이 마필만큼은 저는 한번 노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어차피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이 편성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비로 말해 7번 푸른 열정입니다. 이거 아마도 뭐 거의 소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거의 백판 마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맞습니다. 거의 엄청난 고배당 마필이고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해서 첫 번째 강공략을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그래서 오늘 주민의 첫 번째 강공략은 3경주고요. 그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은 자, 이 7번 마필. 이 마필을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역시 주력 방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는 7번 푸른 열정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제가 한방 주력을 좀 강하게 들어가고요. 저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 주력에다가 뭐 이 마필 그러니까는 축 세워두고 한방 주력에 삼복축으로 간다라면은 이거는 1타 쌍피까지 한번 확률 높게 정말 확률 높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먼저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외곽에 있는 9번 코인우르입니다. 그러니까는 코인우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10월 6일 같은 경우에 중반에 지원F 타임이 12초 9였습니다. 3분 타임이 37초 2. 직전에도 나름대로는 탄력은 그 전경주보다는 조금은 아쉬웠지만 편성이 왜냐면 좀 세졌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확실히 승급전이거나 편성이 세지면 타임이 늦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전에도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고요. 왜냐면 편성이 좀 더 셌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었고 여러분들 보실 부분이 뭐냐면은 이마필이 S1F 타임이 13초 8, 14초 플랩, 14초 플랩, 13초 9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조표만 놓고 보면은 이거 추임만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편성에 따라서는 선행 가능성까지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의 편성에서는 바로 이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선행을 나선다를 해가지고 뭐 9번 마필 이거 선행 버티기가 되겠다 노리는 게 아니라 능력도 가장 믿음이 가고요. 더욱더 힘을 실어 드린다라면은 선행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번 마필은 믿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번 마필 선행 가능성 높게 있고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 저에 따른 노림수의 한방 맞거나 말이 4번 하이레전드입니다. 하이레전드로 마필. 자, 이 하이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뒷심의 경륜이 상당히 좋고요. 저는 10월 6일 데뷔전 때 이 마필의 걸음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비록 뭐 최종 순위는 5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중반의 탄력 자체는 월등했었고요. 그 다음 경주 마찬가지로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이 두 번의 정도의 그런 보여줬던 탄력감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직전 경제 출전 취소는 감기였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고 3주 만의 휴식 기간 동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레전드는 9번 마필과 가장 유력한 상대마로 보여지고 아울러서 삼복축도 9번, 4번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이죠. 항상 삼복축으로 선행용 마필이 낀다. 근데 그 선행용 마필이 축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력이라든가 또는 받치기 맞거리라든가 이러면은 좀 불안하죠. 왜냐면 축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필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삼복축으로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축 세워두고 주력이 선행 마필이라면은 선행 마필 잘 뛰면 우승이고 못 뛰면 꼴찌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삼복 공략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이레전드라 마필은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복축으로 가장 안정된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9번, 4번이 삼복으로 들어가시면은 안정된 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4번. 여기서 이제 상대 마필로서는 2뒤의 마필밖에 없네요. 이 5번 쿠킹맨, 그리고 3번 영광의 프리스나 마필인데, 쿠킹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직전에 기록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은 제가 받치기로 들어가는 이유도 뭐냐면은 좀 반신반의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체형과 주폭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뒷신발이 강점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거리가 1200에서 14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쿠킹맨에 따른 능력발의 기대치는 높게 볼 수 있는 여건입니다.
나는 추입형 마필이고 거리가 늘었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 그래서 5번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이고 3번 영광의 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이제 걸음이 폭발 중에 있네요.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꾸준하게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실전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경주에 그나마 이제 최근 대비 걸음이 가장 좋았었고요. 이번 경주 서수훈 기수의 안장 교체 나쁘지 않겠죠? 3번 마필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설픈 마필은 싹 다 삭제를 할 수 있겠고 주목하는 마필은 9번, 4번 한방 주력 인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과 3번 도전마로 보여집니다. 9번 축에 4번, 5번, 3번 3번으로 한다면은 9번, 4번이 기본적인 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5번, 4번이 저는 좀 더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제가 엄선해서 준비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5경주 역시 한번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가감성도 필요해 보이고 저는 뭐 일단은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2번 희망 캔디라든가 또는 3번 플라잉 레이서. 자, 이 마필들의 현재 승급전에 많은 그런 마필들인데 과연 이제 이 마필들의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가 먼저 우선적인 관건인 그런 경주가 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보면은 플라잉 레이서 같은 경우는 10월 20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이 추임력으로 1분 15초 8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10월 20일 1200m 레이스. 그런데 같은 날 10월 22일 같은 주간이었죠. 그러니까 주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간에 1200m 레이스 닥터 캡틴이 1분 15초 8했다는 기록이 똑같죠. 그러니까 현재 2번, 3번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7번은 또 접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번 마필이 10월 22일 경주를 치러한다면 이제 직전에 우승이었고요.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은 접평을 받고 있고 2번, 3번이 인기를 모은다. 그러니까는 3번도 직전에 실제로 6등급 내에서 편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싶고 희망 캔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죠. 10월 13일 제가 이 마필은 9월 1일 복귀를 딱 한 다음에 10월 13일 그냥 강하게 노렸습니다. 역시 믿음에 보답했던 걸음이었었고요. 이때 걸음이 종반의 걸음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이제 노렸었고 이제는 GM사 때문에 줬던 그런 스타트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6등급에 약했던 레이스에서의 기록과 최종 기록 종반의 타임 마찬가지고요. 직전에 6등급에 조금은 세졌던 편성의 이마필의 기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그래서 단순하게 희망 캔디 플라잉 레이서나 마필의 기수도 믿음직스럽고 또는 최근에 내용이 좋다 해가지고 이 마필들을 저는 무조건 믿기는 저는 정말 쉽진 않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봤을 때는 축, 주력은 저는 이 마필들은 쉽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2대 마필. 이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9번 핫플렉스라는 마필을 믿고 합니다. 핫플렉스. 자, 이미 이 마필은 최근에 3연속 입상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게 상대 마필들이 정말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직전에도 이 마필이 승급전에 이게 편성이 약하지 않았었는데 기록도 정말 좋았었죠. 준우승을 했습니다. 선행을 나서면서 제가 딱 하나 이 마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관절염 그리고 8주 만에 출전. 이 부분이 저로서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강공량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충마르스 역할을 100%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고민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이 마필은 7월 14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병력이죠. 핫플렉스에 따른 병력인데 이 마필이 관절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제 7월달 요때 보시면은 7월 14, 15일, 16일에 관절염이라는 병력이 좀 있죠. 근데 이 병력이 딱 요 경주를 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기에 입상을 했죠. 그냥 입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7월 14일 날 경주를 치르고 8월 27일 주기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죠.
한 달이 훨씬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한 7주 주기였죠. 7주 주기. 그리고 직전 경주 이마필은 또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26일까지 이마필 관절염이 있긴 한데 또 8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주기를 상당히 많이 길게 가져갔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핫플렉스란 마필은 이전에도 관절염이라는 그런 병력이 있었지만은 출전 주기를 조정을 하면서 꾸준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이 핫플렉스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건강상의 변수만 없다라면은 일단은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이 바로 9번입니다. 핫플렉스란 마필을 일단 인정하고요. 제가 2뒤의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립니다. 첫 번째로 말이 10번 마사랑끼라는 마필. 마사랑끼는 분명히 이 마필은 8월 25일이었죠. 물론 이제 6등급 경주에서는 내용이 정말 좋았었고요. 승급한 다음에 부진하고 있는데 8월 25일부터 이 마필은 분명히 걸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때 여력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영상 안 보여드려도 타임을 보시면은 거의 전F 타임이 13초대 초반, 3롱 타임이 37초대, 38초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강했지만은 38초요, 13초. 그래서 저는 마사랑끼는 최근에 3등, 3등, 4등에 그치고 있는데 이 세 번의 경주가 5등급에서는 절대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거리 매력 자체가 좋았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대 마필이 조금은 약해지거나 이러면은 이 마필은 당연하게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본연의 타임과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은 특히나 뭐 승급전에 많은 희망 캔디, 플라잉 레이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 여건이라면은 마상가이는 필히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마필은 저에 따른 첫 번째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1번 마필입니다. 석세스 플라잉. 석세스 플라잉은 1년에 좀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10월 20일 날 준우승 한 다음에 그 다음 경주에 부진했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주행 검사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는데 역시나 걸음의 이력 자체가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 저는 이번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 보면은 일단은 석세스 플레잉 같은 경우가 내측의 최적의 선입 전개가 가능한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미 1400m의 거리 검증이 된 마필이죠. 10월 20일 1400에서 이미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때 당시에 편한 선행 전개 아니었고요. 자, 물론 이제 뒷심이 그렇게 아주 위력적인 마필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 또는 승급전에 임하면서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이 대거 나온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 기본의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안장,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1번 석세스 플라잉은 이번에 선입 전개, 중반에 버티기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석세스 플레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른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어줘야지만 평가가 되는 마필인데 11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부터 외곽의 11번 게이트 출발도 썩 매끄럽진 않았었고요. 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거의 뒤에서 있다 그냥 뒤에서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순위 3위의 마필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강공략 경주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어떻게 탔는지 그냥 출발 과정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마필이었죠. 역시 최은경 기수가 계승했던 마필이었고요. 11번 마필. 착지 불량만 아니었으면은 내측이 잘했던 점이 좀 있을 수 있었겠는데 출발 과정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 마필이 이제 추입형 마필이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만 또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출발부터 이렇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랐었죠. 출발이 느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외곽으로 밀리면서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었고요. 이미 뭐 끝났죠. 경주는 끝났습니다. 선인형 마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선에 붙는 마필들은 잘 뛰면 입상이고 못 뛰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제 꼴찌 성적을 이 마필이 꼴찌를 해가지고 GM사를 다시 받았지만은 이때 거는 보면 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게이트 점이 좋아졌다는 점. 그리고 박재희 기수의 기승에 54km면 나쁘지 않습니다. 1400m 레이스.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뭐 1번 석세스 플라잉은 11월 17일은 출발 과정이 좀 많이 아쉬웠다.
최적의 전개라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고, 저는 그 다음에 차선체로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4번인데, 이 4번이라는 마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분명히 5등급에서 보여줬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백투더 챔피언은 이전에도 모습을 보면은 앞선에 붙는 것보다는 참고 왔을 때 걸음이 더 좋았습니다. 참고 왔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최근에 2번의 경기 앞선에 붙었습니다. 걸음이 안 나옵니다. 종반에. 그래서 직전에 또 마마에서는 또 따라갔는데 이때는 또 따라가도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의 경주만 지켜보면은 강하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이미 5등급에서 보여준 거는 있긴 합니다. 이미 뭐 하플레스나 마필과 대결도 펼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고만 가는 겁니다. 왜? 아무도 모르죠. 앞선에 붙여도 안 되고 이전에 좋았을 때의 걸음처럼 따라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마필을 믿고 강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제가 강공략이고 포인트는 2번, 3번을 저는 세게 보진 않는다. 특히 3번은 그냥 받치기 정도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저는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9번, 10번 여기에 1번까지 저는 이거는 기회로 봅니다. 9번 축에 10번, 1번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맞비리고 3번, 4번을 안고 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받치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9번을 축으로 10번, 1번에 3번, 4번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습니다. 강축이 있는데 2위권에서 이제 변수가 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2위권에서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피는 바로 11번입니다. 월드 드래곤. 주폭이 정말 엄청나네요. 주폭이 딱 말 그대로입니다. 주폭이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주폭이 넓고 파워풀한 걸음에다가 저는 뭐 이번에 승급전이고 상대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뭐 이미 이마필의 수준은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월드 드래곤의 수준이 좀 더 높다. 저는 이번 경주 11번 마필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관건은 바로 10번입니다. 빅모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11번, 10번 한 방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도 기대치가 높은 마필인데 이 마필도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빅모라는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주행이 좀 불량한 점이 있다는 변수입니다. 주행 불량. 엄청나게 마필은 빠릅니다. 주폭은 월드 드래곤 못지가 않습니다. 이 월드 드래곤 못지않은 마필이 빅모. 오히려 체형도 더 크죠. 10번 게이트.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출발 한번 보시면은 이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엄청난 큰 마필이 그냥 쭉쭉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 승급전이라서 제가 이 마필을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빠르고 이미 직전에 걸음 1200m 레이스 좋았었고 근데 왜 안 보느냐면 안 보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고 들어갑니다. 왜? 불안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행. 보시면은 지금 선행을 받고 나가는 마필이 10번 빅모하고요. 다시 마기수 잘 타고 있죠. 한번 딱 보시면은 주행이 약간 불안합니다. 이 마필이. 딱 보이시죠? 추진을 했을 때 말이 휘청합니다. 근데 이렇게 탄력을 딱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휘청해버리면은 이거는 급속도로 탄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휘청휘청하죠. 계속 휘청휘청합니다. 마필이. 그래서 이제 흠이 있는 마필들과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한 번만 딱 휘청했으면은 그냥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탄력을 쫙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한번 휘청해버리면 탄력이 줄고 그러면 또 한 번에 재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능력 마필 힘 있는 마필 아니고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격차 이렇게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이런 모습만 없다라면은 이번 경주 역시 제가 볼 때는 선행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거리가 이번에는 1300m 레이스죠. 오히려 직전 대비 100m가 더 늘었기 때문에 자칫 종반에 또 한 번 휘청해버리면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절대 강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뒤로 돌리거나 받치기. 근데 또 뺄 수는 없는 게 빠릅니다. 이게 또 월등하게 내빼고 그냥 휘청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붙잡고만 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추진을 가할 필요가 없겠죠.
추진을 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마필이 우라 없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받치기만 하는 겁니다. 10번 마필. 저에 따른 노림수는 말이 8번입니다. 카오라이나 마필. 현재 이 마필이 28주 만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정말 공백기 이외에는 이 마필을 안 버리는 단 1도 없습니다. 이 마필을.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걸음도 좋고요. 게다가 뭐 GM사를 가지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걸음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또 하나 일단은 최은경 기수가 재기승한다는 점도 이 부분도 믿음이 가고요. 이미 카오라인의 유일하게 1승을 책임졌던 기수가 최은경 기수가 맞다라면은 카오라인에 따른 능력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2위권이 그만큼 혼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강축은 있지만 2위권이 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었고, 노림수의 마필 발이 8번이고요. 여기에 또 한 두의 키를 쥐는 마필 설명 들어볼까요? 바로 1번입니다. 달에 올린 강대. 제가 이 마필은 최근에 솔직히 제가 2번을 누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신있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달에 올린 강대 같은 경우에는 추입의 기회가 무조건 주어져야 됩니다. 추입의 기회가. 그리고 나서부터 이 마필 평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성재 기수가 이 마필에 5번에 기승했던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승했던 기수는 정도윤 기수, 최은경 기수, 최은경 기수. 자, 정도윤 기수가 비록 직전에 인기순위 1위 마필 3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도윤 기수가 최근에는 나쁘지 않죠. 근데 오늘 무려 7개의 경주에 기승을 하는데 정도윤 기수가 딱 이번 경주에 이 마필 타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최은경 기수 제가 앞선에 8번 카오라인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면은 정도윤 기수 아니면은 최은경 기수라도 기승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최은경 기수와 상당히 어울립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기승 기수가 이성재 기수, 최은경 기수는 외곽에는 8번 마필 쪽에 기승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리가 짧고 이번에 레이스룸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1번 마필이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마필은 저는 상당히 저평가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 보고 있고요. 그래서 2회 마필도 이제 유일하게 말이 서기날개라는 마필인데, 이 서기날개는 이게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면 이거는 절대 못 봅니다. 15초 1 지원 F 타임이 3런 타임이 40초 9 엄청 느리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거의 종반에 150m 정도 될까요? 그때부터는 거의 붙잡고만 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때 만약에 추진을 가했으면은 기록은 훨씬 더 많이 단축이 될 개연성이 있었고요. 근데 직전에 그냥 단순하게 기록만 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선행형 마필이 난데 종반에 뒷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급전의 1300m 레이스 제가 볼 때는 안고 갈 여지는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명하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11번 마필은 저로서는 불변입니다. 자, 이 마필 여러분들 믿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누림수는 8번 카오라인, 그리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라면은 10번과 6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명 들었죠? 11번 축에 8번 준혁에 10번 6번. 아무래도 저도 10번 마필이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만만찮게 11번 마필이 또 옆에 있는 마필이 만만찮게 빠르기 때문에 아주 편한 선행이 어렵다라면은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은 글쎄요. 10번의 그런 우라. 요거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딱 이런 경주네요. 정말 이런 경주 어떤 경주냐면 엄청나게 정말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인기 마필이네요.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인기 순위 1, 2, 3, 4위 정도를 제가 뽑아놓은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주도 제가 볼 때는 좀 성과가 있었던 게 이거는 정말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마 선정.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두의 마필을 좀 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두의 마필. 바로 이제 1번 해운대 스타는 직전에 승급전에 잘 뛰었고요. 그리고 5번 영광의 터치. 맞습니다. 9번 랜드뱅크. 자,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저는 먼저 세게 보는데 가장 유리할 마필, 소위 전개까지 가만히 봤을 때는 5번이 가장 좋습니다. 5번 마필. 뭐 이번에 선행 강성까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분명히 힘이 많이 찼고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10월 6일이었죠. 이때도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뒷심의 이력 자체가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도 전개도 좋고 최근에 내용도 좋았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인 건 맞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냐면은 일단은 이 마필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7번 랜드뱅크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좋아진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준우승을 했고 이번에 항상 그렇죠. 19조 마방에 마필의 성적이 되고 서수홍 교수의 기승이면은 무조건 그 마필은 인기 마필입니다. 무조건. 근데 냉정해 봤을 때는 이 마필도 직전에 6등급에서 약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상대와 이겼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이 마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인기순위 1위가 예측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절대 강축을 인정하기는 쉽진 않고요. 상대가 만만치 않죠. 그 대상 마필이 5번과 1번입니다. 5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 전개는 좋은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냐면은 해운대 스타는 직전에 5등급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운대 스타는 똑같이 성적이 좋아도 이 마필은 이미 5등급 강편성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의 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전개가 좋고 마필의 능력이 좋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승급전이라는 점이 관건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또 하나 있는 주목할 부분이 지난 9월 1일이었죠. 뭐 미흡한 차긴 합니다만 굳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면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해운대 스타와 영광의 터치라는 마필은 9월 1일 날 같은 경주를 치는 바 있었고 동일 부담 중량이었죠. 근데 당시의 성적은 해운대 스타 마필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담 중량 보시면 해운대 스타 마필은 55kg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광의 터치는 55.5kg의 부담 중량. 그러면 제가 충만은 5번이냐 1번이냐 고민을 했지만은 역시 1번 해운대 스타를 믿고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 유력한 상대 마필은 5번 영광의 터치 그리고 9번 랜드뱅크입니다. 여기에 이제 8번 맨 오브 더 킹이 3월 31일이었죠. 이때 당시 데뷔전의 모습이 워낙 임팩트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GM사 때 기록이 좋았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딱 네 번째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1번을 축으로 5번, 9번을 세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보는 게 아직까지는 이 마필의 사이즈를 저는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GM사 때 거의 추진이 엄청나게 강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능력 또한 믿음이 그다지 크진 않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인기 마필인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소득이 있었다라면은 충만했다는 소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없고요. 1번 마필, 5번, 9번 여기서 1번을 저는 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9번을 인정하고요. 그나마 보병을 꼽는다면은 8번 정도? 결국에는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근데 충마로서는 1번 마필 해운대 스타를 믿고 가시면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근데 혼전도는 분명히 있고요. 뭐 그렇다고 뭐 1번이 5번, 9번보다 무조건이다 라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1번이 4등급, 그러니까 5등급에서 보여준 거는 있겠고 1번 게이트 대점에다가 부담 중량도 적절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겠다. 저의 따른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선택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변수는 크진 않다. 인기마 간의 접전이라는 점은 먼저 중심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팔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8경주, 9경주 중에 A급 메인이 어떤 것으로 들어갈 것인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차피 A급이고 A급 메인이고 뭐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이렇게 팬분들께 받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이 A급 메인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저는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를 선택함에서는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고심을 많이 했고 8경주냐 9경주냐 그렇다고 뭐 9경주가 제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해 본 결과 확률적으로도 좀 더 자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8경주에 저는 준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오픈하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10번 닥터 8호는 마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순위 1위 마필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국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게 우승 마필과 준우승 보시면은 코차죠. 목차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담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네요. 결론은 뭐냐면은
최근에 성적은 좋았고 국산마 4등급에 검증은 됐지만은 준우승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부담 중량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주어진 겁니다. 54kg면은 이번 경주에 믿고 하시면 됩니다. 10번 마필 강력하게 믿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바로 이제 1번, 3번, 뭐 2번 마필, 5번 마필, 8번이 많이 팔리는데 먼저 내쳐 있는 마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딱 재밌죠. 1번 브라보 함양 빠릅니다. 2번 고블린 빠르고요. 3번 청마왕후 빠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박재희 교수, 김혜성 교수. 그러니까 항상 경마는 다양하게 뭐 상상의 나래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청마왕후의 김혜성 교수가 선행. 근데 이제 내 측에 또 같은 부관계죠. 박재희 교수가 1번 게이트.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번과 3번 중에서 이제 한 마리가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딱 주어졌습니다. 왜냐면 한 마리 딱 선행 받으면은 옆에 딱 브릿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다 선행 나서도 안 된다. 이게 저에 따른 처음에 그런 예측이 되겠고 결론이었습니다. 안고는 갈 수 있겠지만 선행 받아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노리는 마필로 바로 이 고블린입니다. 저에 따른 한방 주력은 이 고블린은 저도 노리고 있고요. 고블린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6일이었죠. 이때 당시 내용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이때 선행을 받았다가 중반에 외곽에 느닷없이 샤인 드래곤 마필이 덮치면서 따라가면서 경합을 펼쳤다가 중반에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이 고블린이었었고요. 걸음 자체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인기 순위를 놓고 보면은 2번 마필보다는 3번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딱 비교가 되는 게 이 10월 6일이었죠. 그리고 11월 24일 10월 6일 날 후사이치라는 마필이 같은 경주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때도 공교롭게도 후사이치라는 마필이 있었죠. 근데 후사이치가 11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청마왕후라는 마필로 무려 3마신을 이겼습니다. 청마왕후는 당시와 동일한 51kg였고요. 후사이치는 53kg였죠. 그리고 고블린과 후사이치의 대결에서는 고블린이 53초보 동일한 부담 중량에 후사이치라는 마필이 이때보다는 1kg 더 짊어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고블린이 3마신을 이겼습니다. 후사이치를. 그러니까는 같은 인기 마필이었었죠. 후사이치. 불과 한 달 차이였는데 이때는 고블린이 3마신을 이겼고요. 이때는 청마왕후가 3마신을 졌습니다. 근데 인기순위가 3번 인기순위 앞서 있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고블린이 이때는 내용이 좋았었죠. 직전 경주 이것도 영상 한번 보시면 아예 이마필이 선행에 따른 그런 강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작전이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작전은 마방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왜 저거 선행 안 나섰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여줄 이유가 뭐냐면은 부담 중량이 이때와 비교해서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1.5kg 늘었죠. 여러분 일단은 외곽 게이트로 밀린 점도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 속에 종반의 걸음이 안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딱 53.5kg 이때와 동일한 부중을 짊어졌습니다. 2번 게이트의 2점까지. 그러면은 능력에서도 청마왕후라는 마필이 이기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 마필 선행 1분 뒤에 마필이냐? 선입권에 또는 경합을 하고서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리는 마필은 2번 고블린을 저는 노립니다. 2번 마필. 관건이 이 해부호구 때이죠. 이거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직전의 걸음은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좋았다. 직전에. 이거는 뭐 부연할 수 없습니다. 이때 뭐 청마왕후라는 마필 잽도 안 됐습니다. 무려 10마신 차였죠. 청마왕후 3번 마필 해보고 때는 마필가 10마신 차를 보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마필이 무려 57kg의 부담 중량 무려 5kg 늘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일단은 중요하긴 한데 뭐 이건 어차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해보고 때는 마필이 직전에 걸음이 정말 좋았었고 기본적으로 덩치형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은 천하의 명마도 부담 중량에 민감하지 않을 마필 없습니다. 뭐 예전에 뭐 포경선 뭐 차도 같은 경우는 뭐 68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57kg면 이거는 5kg면은 너무너무 과중된다.
1kg면은 말씀드리죠. 1kg면 이마신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1kg 더 짊어졌을 때. 초로 따지면 3분의 1초. 그러면 5kg면 몇 마신입니까? 10마신을 잡아줘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57kg면 이번에 청마원하는 마필과 거의 동타로 봐야 되겠죠. 동격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여러분은 고블린한 마필을 세게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 제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시가 났기 때문에 안고는 갈 수 있겠습니다. 5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중에 이제 딱 걸리는 마필이 말이 8번 원더풀 보복기십니다. 정말 이 마필은 정말 기복이 심합니다. 뭐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7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입력으로서 이 마필 준우승을 했고요. 편성 약하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 추입력으로 이 마필이 종반에 날라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걸음을 놓고 보면은 꾸준한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이번에 다실박이수로 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마필 또한 역시 뺄 수는 없다. 힘을 실어드리는 마필은 압니다만 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A급 메인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10번 닥터 파라오는 가장 유력한 축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노림수는 2번입니다. 고블린입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해버 굿데이, 원더풀 보부켓. 여기에 뭐 1번, 3번은 나중에 평가할 텐데 저는 솔직히 1번, 3번을 세게 보진 않습니다. 10번을 축으로 2번이 노림수의 마필이고 여기에 5번, 8번을 주목할 수 있는 그냥 받치기 정도 또는 삼복의 노림수. 어쨌든 이거는 제가 쌍승식, 복승식, 삼복까지도 한번 A급 메인 이미 분석은 끝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는 또 1번, 3번 마필이 또 선인용 마필들이죠.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한번 3복까지도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8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거리가 관건입니다. 1400이라는 점이 관건이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경주고 네 번째 강공략 경주이기도 합니다. 한번 유중의미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노림수의 맛필이 분명히 있긴 한데 2위권에서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주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1400이 관건이라는 게 현재 내치는 이번 어메이징 풋 엄청나게 빠르죠. 그리고 하늘질주도 빠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마필들이 1400m 레이스를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 풋이 이전에 4등급 경주에서는 1400을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3등급에 승급한 다음에는 1200 못 버텼고요. 불량줄에서도. 그리고 8월 13일 1200m 레이스 간신히 버티면서 준우승. 그 다음 경주 못 버텼고 직전 경주의 선행전개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필이 어메이징 푸셨고요. 근데 과연 1400m 레이스 되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다리 11번입니다. 벌교의 꿈이라는 마필. 그 정도로 최근의 경주력이 이 마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떤 점을 이 마필로 놀랍게 보냐면 4등급 경주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9월 20일 이때 이 마필이 무려 58kg를 짊어졌는데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는 52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능력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 무려 4.5kg 늘어난 부담 중에 이 마필이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58kg 이때 딱 준우승을 하는 순간 이거 마필 정말 근성도 좋고 능력도 좋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 3등급 2센 편서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이제 부담력이 좀 많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역시 계속 2위만 하다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부담이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내측의 선인용 마필들이 변수였는데 1400의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변수가 있고요. 불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8번 매니피송입니다. 자, 이거 어차피 뭐 인기 마필인데 이게 혼존도가 있기 때문에 환수는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8번 매니피송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이 마필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8번 매니피송.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에 따른 한방주력의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8번 매니피송을 이번 경주에 주목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안고 갈 마필들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안고 갈 마필들. 자, 먼저 그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느닷입니다. 제가 이 직전에도 또는 최근에 언급을 몇 번 드렸었고 노림수도 몇 번 가졌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느닷 같은 경우에는 7세 마필이긴 한데 이게 3등급에서는 이게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 마필의 능력을 꾸준히 평가를 하고 있었고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선행, 선입, 취입이 다 되는 마필의 장점이 있고요. 근데 직전 경쟁의 마필이 거의 탐색 일관 그리고 매니피송이었죠. 이번에 제가 인정하는 마필 매니피송이라는 마필과 거의 격차가 3마신 정도? 정확하게 3과 2분의 1마신죠. 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느닷이라는 마필이 거의 탐색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니피송은 정도윤 기수가 거의 적임 기수입니다. 정도윤 기수. 그런데 정도윤 기수가 이번에는 느닷의 기수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8번 매니피송의 다시마 기수를 제가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로 보는데 이 마필을 본다라면은 7번 느닷도 무조건 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7번 느닷. 그래서 저는 7번 마필 노리고요. 이외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6번 월드 클래스 캣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종반의 걸음 정말 좋았었죠. 자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선입, 취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비록 승급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 마필도 걸음 자체는 정말 좋고요. 관건은 바로 이 몽땅입니다. 또 이제 이 마필도 현재 인기 마필인데 몽땅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백기 여부를 떠나서 이때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근데 공백 이전에 이 몽땅의 그동안의 경주 내용을 놓고 보면은 썩 그렇게 코너별 타임 자체가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백기도 좀 있는 맛빌이고 현장에서 한번 이 맛빌 판단해 보도록 하겠는데 절대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만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이 편성 자체가 오히려 저는 5번 마필보다는 그래도 안고 한다면 이제 역시 선행할 수 있는 2번 마필 1400은 버겁지만 그래도 편한 선행을 받는다라면은 게이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전에 이 마필 어메이징 풋이 편하게 선행을 받은 듯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경주 중반부에 옆에 마필이 엄청나게 비비면서 그때 8번이었죠. 비비면서 이게 경합 속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나선다면은 버틸 여지는 있다. 근데 노림수는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제가 배당 마필까지 일단 안고는 가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번은 저는 믿고 가고요. 유력한 거는 8번입니다. 매니피송. 그리고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에 배당 마필입니다. 키를 쥐고 있고요. 여기에 6번 마필 그리고 환수가 되면은 2번 정도까지 환수 안 되면은 뭐 굳이 안고 할 일은 없겠죠. 우선순위는 11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7번, 6번을 노림수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도 이제 11번, 8번이 인기 마필이긴 한데 뭐 2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엄청난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환수는 됩니다. 무조건 되고요. 그래서 이제 7번 마필까지 또는 6번 마필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마지막 경주 저는 마지막 A급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금요경마도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한 시간보다는 뭐 설명드리는 시간이 정말 한 3분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그런 소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2000분 목표는 올해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1500분 목표는 한번 가지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주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 경마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고요. 저는 토요일 경마, 일요 경마 이제 뭐 월말입니다. 정말 몸이 부서진 한이 있어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다는 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